원자에 시간 코드들이 들어있는데 코드와 코드들이 모든 경우의 수 작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확률로 계산하는데 그 중에 확률이 높은 공명작용으로 시공간을 통합합니다. 화학 위에 불협화음들끼리 또 화음을 만들고 그 맞춰진 시공간도 코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오비탈 결합 속에 있으면 그게 시공간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2박자가 먼저 맞춰지겠지만 3박자가 통합되었다면 3박자 속에 위상 3개가 이 박자가 먼저 맞춰지고 그 위에 3박자를 설명하면 삼박자 위상이 뭐 이렇게 박자가 있다고 하면은 3박자가 이렇게 타이밍이 맞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되는 겁니다. 이렇게 3박자 시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2박자 위에 또 3박자 결합으로. 네. 그 사이클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데. 위상이 하나만 있으면, 2개가 있다고 하면, 이 3박자의 위상이 이렇게 2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게 시간 순서대로 비어있는 게 흘러가는 것처럼 나타나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위상이 하나만 있다면 위상이 하나가 이렇게 순서대로 사이클 돌아가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위상이 2개씩 다 맞춰지는 겁니다. 맞춰지고 위상이 없는 게 사이클이 맞춰지죠. 이것도 똑같이 하나가 이쪽에서 봤을 때 다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고 없는 것 2개가 흐르는 것처럼 나타나죠.
이렇게 시공간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지점일 때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대전되었다, 차지되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속에서 이런 무리가 있을 때 이것을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한쪽으로 모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음이온, 양이온 이렇게 부르는 거고, 전자, 전공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은, 그러니까 중성화되어 있죠. 이것은 이 반도체 시간에 했으니까 이렇게 시공간으로, 그러니까 오비탈 결합을 했는데 그 오비탈 속에서 이렇게 박자의 특성이 나타나고 정기적인 특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전기작용을 만들죠. H2O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이 박자도 있지만 이 산소가 정박자 3개, 엇박자 하나 이렇게 3박자가 되어 있는데 이 수소가 진동이 하나죠. 양성자가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3박자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가 p 오비탈에 양자도약해서 맞춰지죠. 그래서 이 수소가 양자도약을 해야 되니까 거리가 더 길어지죠. 길어지고 이 각도가 좁아지겠죠. 약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3박자인데, 그러니까 3박자 정박자가 있고 그 반대쪽 엇박자가 맞춰지는 거니까 극성으로 삐뚤어지는 겁니다. 뒤집혀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3박자 시공간으로 맞춰져 있죠. 3박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소는 3박자가 두 개죠, 이상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하냐면 산소는 정박자가 3개가 다 들어가 있고 산소는 2개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 있고 산소가 엇박자가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엇박자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 거죠. 봤을 때 여기 엇박자가 이렇게 있고 이 탄소가 위상이 2개인데 3박자가 2개인데 2박자의 위상이 3박자에 맞춰지는 겁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돼야 하냐면 소수의 박자는 박자 자체가 비대칭입니다. 원래 비대칭이고, 그러니까 이 박자에 안 맞죠. 원래 비대칭이고 비어있으면 더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이 박자가 대칭이니까 대칭만 맞으면 다 끼워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자 2개가 양자도약해서 3박자에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이 다 채워졌죠.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산소에도 이 박자가 2개가 있죠. 그 이 박자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박자가 4개, 3박자가 6개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딱 맞죠. 위상 개수가 2박자와 3박자가 S오비탈, P오비탈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이건 그냥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탄소가 여기하고 여기가 그냥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박자, 엇박자 딱 맞죠. 그리고
다 맞춰지는데 이 박자가 그냥 이렇게 맞춰지면 되죠. 산소하고 산소가. 그럼 딱 맞죠. 그런데 이 수소는 이게 단일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의 극성과 이 수소의 극성은 여기도 이 박자가 산소가 이렇게 있고 이 수소 이 박자가 안 맞죠. 비율이 이 박자의 비율이. 그래서 극성이 생기는 건데 이 일산화탄소는 이쪽에서 봤을 때 위상이 딱 맞춰지는데 이쪽과 이쪽의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이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을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 박자에 이렇게 이 박자가 맞춰진 거 있죠. S오비탈 결합.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체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핍 채우기 퍼즐을 하고 있어요. 타이밍이 똑같이 맞춰져야지 안정하기 때문에 휠 밸런스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에너지입니다. 이 전자가 마이너스인 이유가 결핍 때문인데 우리가 원자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미 들어있다고 배웠었죠. 그게 작동할 때 있는 건데 사실은 그냥 진동 몇 개가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을 뿐입니다. 작동할 때 전부 나타나는 겁니다. 원자에 진동이 있는데 그것들끼리 공명현상으로 시공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동이 이러고 있을 뿐이다. 너무 간단하죠. 우주가 복잡할 리가 없죠. 양자역학이 이해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껴서 끝에가 안 맞는 거예요. 외부와의 차이에서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주요한 힘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 때 그 타이밍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동하는 타이밍을 그래프로 그린 거죠. 어떤 조건 속에서 질량이 플러스 전하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선 중성이나 중성자가 되죠. 결합 속에서 결핍이 있으면 전자가 결핍이 없으면 전자가 중화됐거나 없다고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살은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가 상태가 중첩되어서 동시에 있는 게 아니고 작동할 때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있을 수도 2박자, 3박자 또는 여러 방향에서 살은 고양이가 동시에 상태가 있을 수도 있죠.
2박자가 될 수도 있고 3박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방향으로 다 맞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원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힘이 들어있어서 원자들끼리 결합을 했는데, 그래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끼리 또 결합, 또 이런 물질 구조 결합, 또 이 물질들 간에 힘을 또 설명하려니까 무슨 원리, 무슨 효과 막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공명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힘을 맞추는 게임인데, 전자 오비탈 결합이 전부 공명현상입니다. 단일 결합도 공유 결합도 또 공명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공명현상입니다. 그리고 물, 불, 바람, 흙의 작용을 하죠. 시공간 속에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에 힘이 있는데 어떤 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시공간들이 중첩돼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종류마다 특성이 나타나는 게 이 시공간의 특성들이 겹쳐져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용의 패키지 상품이죠. 이것은 물, 불, 바람, 흙으로 되어 있고 작용도 물, 불, 바람, 흙입니다. 이 모든 게 물, 불, 바람, 흙입니다. 어떤 섭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게 이런 상태들이 시공간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어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특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은 서로 모이고 공기는 흩어지고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기현상도 여기에 들어있죠. 결핍이 얼만큼 되느냐, 중성화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게 물, 불, 바람, 흙인데 돌고 돌아서 겨우 한다는 말이 물, 불, 바람, 흙. 제가 이것을 알고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옛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나 봐 그랬었는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중력이 큰 곳에서 진동이 이렇게 시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시공간이 균형이 깨져서 폭발하게 되면 그 빠른 박자의 몇 개의 진동으로 되어 있는 파편이 이런 낮은 박자 시공간에 뿌려지면, 들어오면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진동이 통합된 것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H2O 분자가 이것을 우주의 아주 황량한 비어있는 곳에 아주 낮은 박자의 시공간으로 시게 던지면 그게 원자예요. 그 물 분자가 외부와 작용할 때 차이가
또 양자도약 이 스핀이 어느 한쪽으로 확률이 높은 곳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직관적인 회전 방향이 맞춰집니다. 회전하게 되죠. 그렇게 가족과 멀리 떨어진 슬픈 물방울은 하늘의 작은 별이 되었다. 아주 조그만 별이지만 행성이죠. 탄소에 수소가 잔뜩 매달려 있는 친구가 있는데 탄소에 수소들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을 시공간으로 그려보면 시공간을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데 탄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소들끼리는 삼박자로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는 이박자 시공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이박자 속에서 각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박자 전자가 삼박자로 맞춰질 때 양자도약할 때 꺾여서 작동하죠. 그것과 반대로 삼박자가 이박자에 맞출 때도 꺾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자 차이가 나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어져서 맞춰진다. 변환돼서. 그러니까 이 시공간 기준이 2박자인 거예요. 아까 물은 3박자가 기준이라고 했죠. 이 2박자가 이게 공기입니다. 물론 4박자로 되어 있겠지만 2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SOB타는 전부 다. 그래서 2박자 속에 이 3박자에 뼈다귀가 들어있죠. 그래서 2박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과 분리되고, 물이 3박자니까 물과 분리되고 공기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기름, 지방, 유기물은 말이죠. 이 탄소들이 이 중간에 이런 친구가 있죠.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이게 3박자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2박자 전자가 3박자에 맞춰지죠. 그러면 3박자가 기준인데 그래서
이 박자가 이렇게 이 박자가 꺾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공간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죠. 이런 이박자 시공간이 있으면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이 2박자 속에서 3박자가 들어가면 이 각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꼬여 들어가게 됩니다. 단백질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꼬여서 들어가는 것도 발생하는 이유가 박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막 꼬여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원자를 기준으로 수학적으로 공명, 타이밍, 오비탈 결합을 설명했는데 시공간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죠. 양자도약이나 어떤 결합의 각도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2박자, 3박자, 5박자 이렇게 오비탈 어떤 오비탈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시공간의 힘이 달라졌으니까 매줄마다 광속이 달라지죠. 그리고 시공간 기준이 달라지면 2박자, 3박자 이렇게 달라져 있으면 빛의 굴절, 반사현상도 나타나고 그게 다 양자도약 현상입니다. 물과 공기가 있으면 빛이 꺾여서 들어가죠. 그게 다 양자도약 현상 때문입니다. 각도가 달라지죠. 로렌츠 변화 특수상대론에서 시간 거리축이 막 돌아가는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이해를 해도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시공간 박자가 꺾여서 끼워 맞춰지는 거란 말이죠. 원자 궤도라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작동할 때 그렇게 변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굴절 현상, 반사 현상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태로 이렇게 있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시공간 속에 시공간인데 이 시공간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이 코드와 코드가 확률이 센 상태로 맞춰지는데 에너지를 써서 어떤 힘을 붙잡는가, 어떤 힘으로 유도하는가로 이것을 바꾸는 것도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박자를 3박자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3박자를 더 강하게 붙잡거나 그런 것도 앞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 지방 구조에 이 탄소가 전선이나 전공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위상 두 개가 타이밍이 반복돼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탄소끼리는 3박자로 맞춰져 있는데 그게 전선이나 전공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산소나 OH가 붙어 있으면 이 유기물에 산소가 3박자 기준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 2박자에 있는 것을 3박자로 꺼내서 연결하는 거예요. 물과 연결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질소가 있으면 이 질소는 정박자, 옥박자 3개씩 다 꽂혀 있는 건데 이 질소가 붙어 있으면 3의 3박자 완결입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유기물을 끝맺음을 하거나 중간중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로의 3박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죠. 질소가. 이는 질소 다음 궤도 3박자 완결인데 그러면 더 거대한 구조를 만들게 되죠. 이 유기물에서. 그래서 이 유기물에서 이 탄소가 2박자 기준, 3박자 기준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기물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탄소가 중요하죠. 이 탄소는 아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할 때 위상이 2개라서 하나가 비어 있는데 그 하나가 반대쪽 그러니까 2박자 전자가 3박자에 맞춰지기 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박자도 2개, 3박자도 2개 이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유기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2박자가 공기인데 팽창이 더 크죠. 이 3박자보다. 그래서 팽창의 힘을 받는데 이 2박자의 변화가 더 크죠. 그래서 이 탄소가 2박자에 맞춰지는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2박자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박자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3박자가 불안해지죠. 3박자가 부족해져서 탄소와 물을 끌어당겨서 채워져서 유기물을 더 생산하는 작용이 시작됩니다. 더 복잡하게 연결되는 거죠. 탄소가 중간중간 2박자로 맞춰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탄소의 3박자 전자가 2박자로 양자도약하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박자 전자가 2박자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광물형 태양광 패널의 근본적인 원인이란 말이죠. 베이스가 광물인 게 다르지만 이 온도와 빛으로 양자도약이 발생해서 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 기준이 되는 박자 속에서 다른 약한 박자가 어떻게 그 안에서 흘러가는지는 그 전에 반도체 시간에 했으니까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발생해야 흘러가죠. 이 유기물의 이 작용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박자가 달라지는, 그 양자도약했을 때 전자가 발생하는 이 작용이 나중에 빛과 산소를 이용한 것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광합성입니다. 밤엔 거꾸로 되죠. 이 3박자가 우세해지면서 시공간이 뒤틀리죠. 그러니까 2박자로 되어 있는 것이 공유결합으로 바뀌는 3박자로 시공간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게 뒤틀리는 겁니다. 시공간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꼬물꼬물 움직이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 공기 속에서 2박자에 맞춰져 있는 게 유기물인데, 그게 깨지는 겁니다. 3박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작용이, 이게 곧 유기물의 분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약해진 2박자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2박자로 맞춰진 물질을 빨아들이게 돼요. 지금 공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결합력을 방출하죠. 깨지기 시작하니까 결합력을 방출하고 온도가 또 그러면 또 올라가죠. 지금 온도가 내려갈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분해되면서도 적절히 유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물질을 빨아들이고 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결합력을 방출하고, 그래서 또 온도가 올라가서 적절히 유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나중엔 새나가는 열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양분을 먹어치우고 공기를 마시게 되어버렸죠. 이게 섭식과 호흡이 되는데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지만, 지구에선 기본적으로 물과 공기 또는 물과 어떤 기체가 베이스란 말이죠. 이 유기물을 말이죠. 유기물의 섭식과 호흡, 생명체가. 다른 행성에선
베이스 박자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생명체가 광물형일 수도 있고 금속형일 수도 있고 끈적한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를 수도 있죠. 아주 느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선 생명체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구를 지나가다가 와 정말 지옥 같은 곳이네 하면서 불쌍하다 이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지구에선 생명체가 물과 기체가 베이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2와 3이 많이 작동하게 되면 지금 2박자, 3박자를 설명했으니까 2와 3이 많이 작동하게 되면 그 위에 드디어 6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도 6이 작동하는데 이런 게 있죠. 육각형, 이 벤젠구조, 거대 육각형 단백질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육각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육각형의 특징이 2박자, 3박자가 시공간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육각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2박자와 3박자가 작동할 때 그 2박자, 3박자 타이밍 차이 때문에 중요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려고 중학교 때 배운 분자결합을 신나게 했단 말이죠. 조금 다르지만 2와 3 기준에선 맞춰져 있으니까 각각 중성으로 맞춰졌다고 하면 이 6에선 2도 3도 양성자가 됩니다. 번갈아서. 그러니까 2와 3 각각의 기준에선 각각 중성으로 맞춰졌는데 그 위에 6에서는 2가 작동할 때, 3이 작동할 때 양성자가 됩니다. 번갈아서 비어지는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2가 작동할 땐 3이 결핍이고 3이 작동할 땐 2가 결핍입니다. 2와 3이 딱 맞을 땐 중성이죠. 타이밍.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가 타이밍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결합 같은 게 돼서 오비탈 시공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원자가 타이밍을 생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질들이 거기에 맞춰지죠. 결합을 하고 어떤 시공간 속에 포함되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6이 새로운 타이밍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출발 지점이라고 하면 이 육각형은 베이스 캠프라고 봐도 되는데 이 6이나 10 이런 친구들이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특이한 결합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에 똑같이 맞춰지면서 이 6에서 새로운 정보의 층 위를 또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 육각형에선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온성 메탈이죠. 육각형에선 이 붙어있는 염기 종류와 주변 조건에 따라서 이게 논리소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패턴의 어떤 정보를 스스로 공룡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2냐, 3이냐, 또는 6이냐, 가중치로 이 상태값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그 값을 기억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여기에 입력을 주면 수수료 약간 떼고 앞으로 가죠. 이게 싱글 연산 계산기라면 6부터 복잡한 연산입니다. 자판기 버튼을 눌러서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콜라가 나올 수도 있고 사이다가 나올 수도 있고 콜라 반 사이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단백질도 6이 작동하지만 이것은 그냥 전선처럼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육각형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게 또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육각형으로 기본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우각형 물질만. 육각형이 정보를 저장하고 거기에 유기물이 연결되어 있죠. 이 유기물이 전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로 같은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기억과 같은데 정보 차원에서 이것은 단순한 저장된 기억이고 이것은 작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사건을 기억하게 되죠. 어떤 값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과거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부터 의식작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런 물질은 원자에 맞춰지면서 엔트로피를 받는다면 이 생명체는 이 물질과 똑같이 원자에 맞춰지는 엔트로피를 똑같은 힘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다시 생성된 기준으로부터 새로운 정보의 층 위에서 아래로 위로 뿌리 줄기를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정보의 차원에서. 이게 이것과 나의 차이입니다. 생명체와 이것의 차이. 그래서 생명체가 특별히 수상한 무엇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의 차원이 발생했다는 게 차원 위에 또 다른 특성의 차원이 겹쳐져서 작동하는 건데 이게 따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어떤 양성자의 특성이 달라지게 작동하는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정보의 차원이 또 겹쳐져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이게 설명할 단어가 없어서 지금부터 환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원들이 작동하는 구조를
과하게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극과 태극과 환극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현상이 공명 현상인데 디지털처럼 작동할 때 반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맞춰지는 기준에 따라서 실수와 허수 작용이 달라지고 있다 없다가 다릅니다. 기준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데 이것을 태극의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환극은 또 다른 특성의 차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들이 겹쳐져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환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디오 채널이 다르면 이 음악이 이게 실제로 다르죠. 이게 실제로 있지만 실제로 없어요. 작동할 때 있는 겁니다. 작동할 때 내 코드로 맞춰져서 작동하기 때문에 라디오 채널이 다르면 이 음악이 다른 겁니다. 이 감각기관의 센싱 차이와 감각기관의 특성에 따른 센싱 차이와 이 데이터 처리 인식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릅니다. 3으로 작동하면 6이나 9는 없죠. 그냥 화음입니다. 포함되는 거죠, 3에. 그런데 9 기준에서 6이 있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물 분자에게 물이라는 것은, 얼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기준에선 있죠. 미생물이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는 다릅니다. 있다 없다가 다릅니다. 직선 곡선도 다르죠. 공간 시간이 다릅니다. 진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있어요. 지금 이 손가락이, 이게 진동이 요만큼이 물체인데 이 진동이 이 전체가 다 이러면 똑같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죠. 0입니다. 없어요. 시공간에 관성력이 있죠. 시공간 에너지. 우주 전체가 회전하냐? 0이 회전이죠. 시공간 에너지가 있으면 회전하는 겁니다. 똑같이 맞춰져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3으로 회전하고 있으면 그게 300일지 3억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느리게 타이밍이 작동해서 힘이 아주 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회전이죠. 그래서 차원을 완전히 다른 어떤,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상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원들이, 정보의 차원들이 겹쳐져서 있습니다. 기준마다 시간의 기준이 다르니까 권속이 다르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기준마다 화음과 불협화음이 달라집니다. 무극에서 특정 기준으로 시공이 펼쳐지는 이 차원을 설명하는 게 태극이면, 이 다른 차원들의 태극들이 겹쳐져서 작동하는 것이 환극. 그러니까 그 주체들이 겹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체마다 차원이 다릅니다. 시공이 다르죠. 하지만 겹쳐져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시공이 다른 영이 동시에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이 이 평면 레벨에서 스핀, 중첩으로 이 패킷 나열로 연산을 해보려는 거란 말이죠. 이 물체가 이 관성을 유지하는 그 노드들이 이 모든 경우의 작용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런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가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양자 컴퓨팅이 이것을 복잡하게 작동하지 않고 가지런히 만들어서 이 하나만 정확히 하고 싶은 겁니다. 스핀 이 두 가지 중첩으로만 해서. 그래서 이 다른 층 위에 작용 간섭을 없애려고 냉각을 시키죠. 엄청나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 평면 레벨에서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목표 노드를 최대한 이 위로 높이는 게 또 초전도의 관건인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물리학적으로 관성 속에 관성, 기준마다 0이 다르고, 기준마다 힘이 다르면 시공간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연산됩니다.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의 원인이자 그림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재케 합니다. 그게 공명이죠.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건데, 이 동일한 집단 안에서, 그러니까 집단의 힘 속에서, 그 힘의 통제 속에서 객체들이 인과로 작동하죠. 에너지 보존, 작용, 반작용 또는 대칭이라고 하는 이 집단의 힘을 화음이라고 설명하면, 이 집단과 그 외부의 어떤 것의 작용으로 이 화음이 변할 수가 있겠죠.
보존의 힘이 바뀌니까 서로 공명하면 전체가 다 힘이 증가할 수 있고 적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화음의 죽음을 점점 작동하지 않게 돼서 잊혀진다고 표현했는데, 이 집단의 힘이 동시에 바뀌어서 그 안에 객체들이 전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것이 동시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용을 양자올킴이라고도 하죠. 진동 속에 진동 속에 진동이라면 외부에서 작동하는 어떤 현상이 진동 속에 진동 속에 진동으로 동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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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음의 변화가 전달되고, 거꾸로 설명하면 어떤 한 개체에 맞춰져서 진동 속에 진동 속에 진동을 스크린 속에 스크린 속에 스크린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시성, 동시성, 동시성으로 작동하는데, 이 객체가 볼 때는 스크린 속에 스크린 속에 스크린이란 말이죠. 물속에 물고기를 보는 것처럼 물의 표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보는 게, 별빛을 보고 있는 게, 저 멀리 별빛이 물체 알갱이나 에너지 파동이 쭉 날아오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화음의 변화로 오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주는 정보의 층 위에 다층적인 그 묶음 정보가 동시에 중첩 연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성, 동시성, 동시성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데, 정보의 층마다 그 묶음 정보가 동시에 중첩 연산되는 겁니다.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3호로 작동하지만 6, 9, 24가 있는 것처럼 그게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을 이 평면 레벨에서 하나의 그 노드의 작용으로 우리가 하려는 건데, 이 우주는 이 다층적인 입체적인 방식이란 말이죠. 양자 컴퓨팅 방식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원자 레벨, 분자, 강, 바다, 이렇게 정보의 층 위가 있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층마다 시간이 다르겠죠. 낮은 레벨 몰 분자들이 서로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치고받고 울고 웃고 막 그러는데, 물방울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아주 높은 레벨에서 강물이 바다에 도착하는 순간 강물의 시작과 끝이 동시입니다.
동시에 순간의 있음입니다. 시작과 끝이. 그 아래 차원에서 강물의 흐름이 있고 또 그 아래 차원에서 물방울들이 치고받고 울고 웃고 그렇게 연산이 되는 거예요.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같이 연산이 되는 거죠. 더 얘기하면 산으로 가니까 이걸 이해해야 왜 우주 자체가 양자 컴퓨팅 방식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세포들이 어떻게 더 큰 단위 조직이나 기관을 구성하고 어떻게 집단으로 이렇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느낌이 있을 때 있습니다. 있음입니다. 생각이 번쩍할 때 연산이 끝난 거예요. 나중에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서 막 만들어내고 논리적으로 알았다고 믿을 뿐입니다. 이제 생명체의 관점으로 전환을 해서 의식의 층위가 있고 각각 의식의 주체가 다르고 층위마다 주체가 겹쳐져서 환극으로 작동하니까 각각 층위마다 의식의 주체가 다르고 그 작용으로 사람을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의식에 대한 모든 편견을 다 버리세요. 왜 그런지는 듣다 보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수십 년 막힌 변비가 쑥 내려가고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도 중요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을 너무 몇 년 분량의 말을 했더니 힘드네요. 다음 시간까지 들어야 전체가 맞춰질 건데 나는 무엇인가? 의식, 마음이라는 게 뭔가? AI 다음 단계는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의식각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깨달았다는 게 뭔가? 과학부터 쌓을 거라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하겠다고 한 거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 대충 밑밥은 깔았네요. 광고하겠습니다. 함께 꽃밭을 만들어 나갈 곳을 찾습니다. 외계인한테도 번역해 팔아먹을 인문학 헌법 만들고 싶은 나라 없습니까? 종교도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과학은 이미 시간 문제인데 조만간 종교가 믿음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종교로 가세요. 협조적인 곳을 찾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건너가야 합니다. 3차 대전 할 건가요? 대공황 다음 번영으로 갑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돕는 곳을 돕겠습니다. 신뢰를 보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